나는 그저 잘 되라고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에 수많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쌓이면 말이 되고 그 말은 언제나 사랑으로 시작되지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상처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엄마, 그만 좀 얘기해요. 아빠, 그냥 믿어주세요.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저 잘 되길 바랐던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게 되돌아오는 걸까요? 문득 부엌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침묵이 떠오릅니다. 부모는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자식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봅니다. 대화가 끊긴 게 아니라 서로의 언어가 달라진 것이지요. 부모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자식은 간섭이라 듣습니다. 그 틈에 쌓인 오해는 말보다 더 깊은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던 시절과 다릅니다. 요즘의 자식 세대는 조언보다 존중을, 충고보다 이해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말로 이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사랑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질 것 같고 말을 하면 또 상처가 된다고 하니 그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지요. 이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진심으로 닿기 위해서는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이 왜 때로는 오해가 되고 가까운 마음이 왜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아주 익숙한 한 문장 속에서 찾아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세상 모든 부모의 진심이 담긴 문장입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 세대에게는 이 말이 걱정이 아니라 불신으로 들립니다. 은희 씨는 올해 63,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전형적인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30년.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 민수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고 싶다 했을 때 그녀는 처음엔 웃었지만 이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장사로 먹고 살 수 있겠니?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은 사랑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단단히 굳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35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끝이 짧았습니다. 식탁 위에 국이 식는 동안 둘 사이는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상처가 되었을까? 그녀는 평생 아이를 위해 희생했고 무언가를 시키는 말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그 진심이 다른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못 믿는구나. 엄마 눈엔 나는 아직도 어린애겠지.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화를 미뤘고 카톡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지요. 며칠 뒤 은희 씨는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아들은 어때?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잘 있지 뭐. 그냥 바쁘대.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허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을 아낀 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식과의 거리감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사랑은 늘 같지만 표현의 방식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전엔 걱정한다는 말이
곧 사랑한다는 뜻이었지만 지금의 자식 세대는 믿어준다는 말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은 방향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자식은 숨이 막히고 너무 차가우면 마음이 식습니다. 그 미묘한 온도를 맞추는 일, 그게 바로 오늘의 지혜이겠지요. 은희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 조심스레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엄마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믿을게.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많은 용기 끝에 나온 말이었는지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덕분에 민수는 며칠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계약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말에 은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던 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결국 믿음에서 시작되고 기다림에서 자랍니다. 말로 이끌던 세대에서 이젠 마음으로 밀어주는 세대로 바뀐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그 세대의 자부심이 때로는 또 다른 오해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로 다음 문이 열립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이 말은 어쩌면 부모 세대의 가장 솔직한 자부심입니다. 그 시절엔 힘들어도 버텼고, 울고 싶어도 참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살아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를 보면 왠지 모르게 연약해 보이고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딸과의 대화는 늘 한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죠. 딸 유진은 40대 초반의 워킹맘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어린 두 아이를 돌보느라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돌아온 날 퇴근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아침마다 숨이 막혀서 눈뜨기조차 싫을 때가 있어. 그러자 엄마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뭘 그래.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애 키우면서 논문 쓰고 살림 다 했어도 누가 힘들단 말 한마디 했니? 그 말은 사랑에서 나온 조언이었지만 유진의 입술은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 말만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약해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바람이 딸의 마음에는 비교와 무시로 들렸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엄마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던 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미안했어. 내가 괜히 옛날 얘기를 꺼냈네.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지금 세상은 그때랑 달라요. 요즘은 다들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엄마 때의 고생이 아니라 이제는 불안 속에서 버티는 세상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김치전 뒤집개를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딸이 기대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다는 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밥 한 숟가락을 뜯어 말고 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참 많이 다르구나. 그래도 너 나름대로 잘 해내고 있네. 그 순간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었구나. 부모 세대는 견디는 법으로 세상을 배웠고 자식 세대는 이해받는 법을 찾아 헤맵니다. 둘 다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근성과 자부심은 지금 세상에도 꼭 필요한 가치이니까요. 다만 그 말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으면 자랑이 아니라 비교가 됩니다. 세대 간의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이해의 여정입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 와야 말이 가닿고 마음이 머뭅니다. 그래, 지금은 그런 세상이구나. 이 한 문장이 가장 단단한 사랑의 문이 되어줍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말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지. 대신 그땐 그랬는데 요즘은 어떠니? 이 한 문장이 대화의 온도를 달리했습니다. 유진은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엄마랑 얘기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예전엔 늘 비교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치 있는 느낌이야. 사랑은 결국 가치 있음에서 피어납니다. 세대의 시간차를 이해하는 순간 그 다름이 대화의 이유가 되고 그 차이가 마음의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 위로 또 다른 말들이 찾아옵니다. 비교가 아닌 믿음, 지적이 아닌 존중의 언어. 하지만 아직 많은 부모가 무심코 꺼내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른 집은 안 그래. 이 말은 짧지만 마음을 얼게 하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부모는 자극을 주기 위한 말로 꺼냈을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들립니다. 창호 씨는 68배 아버지였습니다.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뒤 지금은 노후를 조용히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가장의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내가 평생 모은 건 결국 가족뿐이야. 그런 그에게 딸 서진은 자랑이자 걱정이었습니다. 딸은 35,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고 결혼 계획도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잡채와 고기,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깎은 사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평온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그럭저럭요. 이번 달엔 일이 좀 많아요. 그래도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정착해야지. 나이 들면 안정이 최고야. 그 말에 서진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는 직장 생활보다 이런 게 더 맞아요. 프로젝트마다 사람도 다르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창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집 애들은 다 정규직이야.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연금도 쌓이고. 다른 집은 안 그래. 그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식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이 사과 접시 옆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흘러가지 않아. 불안한 시대일수록 안정된 게 최고야. 아빠는 내가 불안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냥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사과 껍질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늦게까지 서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집은 참 든든하던데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딸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믿지 못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창호 씨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비교는 경쟁이었고 경쟁은 생존이었죠. 그는 그 공식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프리랜서 작업을 마치고 밤늦게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른 집은 안 그래. 그 말 속엔 사실 비교보다 두려움이 있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길 바랐던 거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낡았던 겁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며칠 뒤 서진은 집에 찾아가 아버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일도 꾸준히 들어오고 내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창호 씨는 신문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괜히 그런 말 했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비교는 좋은 말이 아니더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대화엔 종종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의 언어가 낡았을 뿐이죠. 서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우리답게 살면 되잖아요. 그 말에 창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비교는 사랑을 차갑게 만들지만 믿음은 그 얼음을 녹입니다. 남의 집이라는 잣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족은 서로의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담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끌어안는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창호 씨는 그날 이후 다른 지분으로 시작하던 말을 천천히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길을 가는구나. 그 짧은 문장이 딸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조금 바꾼 하루가 가족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사랑은 말의 양이 아니라 온도의 문제였으니까요. 그 온도를 지키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일, 침묵의 지혜라 불리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사랑도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젊은 날엔 조언으로, 중년엔 걱정으로,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기다림으로 변해갑니다. 그 변화는 슬프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익어간다는 건 이제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때가 온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부모는 압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던 그 말이 언젠가 아이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는 걸.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라던 자부심이 세대의 벽이 되어 있었다는 걸. 다른 집은 안 그래라는 비교가 가족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는 걸. 하지만 후회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후회를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자리이니까요.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같습니다. 자식이 다치지 않길, 외롭지 않길,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의 빛을 찾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엔 말로 잡았던 손을 이제는 조용히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비교 대신 응원을, 충고 대신 기다림을 건네는 것. 어느 날 아침 자식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속삭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르칠 게 아니라 네가 살아내는 걸 배우는 중이야.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사랑은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따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녹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랑은 입이 아니라 귀로 하는 사랑입니다. 듣고 기다리고 믿어주는 사랑. 이제 부모의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 곁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대화를 이끄는 대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요. 그렇게 사랑은 완성됩니다. 많이 말해서가 아니라 말을 고르고 멈출 줄 알아서, 앞서 달려가 끌어주는 대신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방식으로. 그 침묵은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신뢰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말을 줄인 만큼 마음은 깊어지고 그 깊이만큼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무엇을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주었는가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모양을 바꾸며 세대를 건너 흘러갑니다. 그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말의 온도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울고 말 한마디에 다시 웃는 것이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배우면 되는 거라는 걸요. 우리 모두는 서툰 사랑꾼으로 태어나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대의 말이 때로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 그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느낀 순간 자식도 부모도 서로의 손을 다시 잡게 되겠지요.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세월과 함께 옷을 갈아입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엔 말로 사랑을 전했다면 이제는 기다림과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처럼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전달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루 그 마음을 자식에게도 건네보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조금 느리지만 따뜻하게 배우고 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서로의 마음이 닿는 일일 뿐이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고운빛의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